네, 그럼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한번 열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리 장도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3%대 급락을 보인 가운데 자, 이런 시장을 어떻게 좀 타개하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김민성 또 박철순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앞서서 신문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 무역 전쟁 얘기가 될 텐데 트럼프 이게 협상 카드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장 이런 그 선택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이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조업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우리가 좀 지속성 있게 계속해서 안 좋을 수 있을 거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 대비해서 좀 가성비가 좋은데 이제 원화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K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세가 이제 한국에도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적인 메리트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랑 이제 국가들끼리 경쟁을 할 때 가격적인 메리트 없이 단순히 기술력이랑 자본력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한국이 우위를 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로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제조업은 당연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협상용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협상이 잘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라 반발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좀 반등에 대한 요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가 당장에 회복할 수 있는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조업에 대한 모멘텀은 좀 우리가 가장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인 뷰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말씀도 해주셨는데 반도체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엔비디아 랠리를 보면서 좀 희망찬 2025년을 꿈꿨던 분들께는 굉장히 악몽 같은 오늘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영향 어떨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지금 지수가 모든 걸 다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려감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딥시크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이유는 가성비 좋은 이 AI가 현실화되면서 그동안에 필요했던 이 고성능 GPU라든지 아니면 HBM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HBM을 제공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가성비 있는 AI에 대한 기술력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오히려 소프트웨어들은 이걸 활용해서 더 자신의 기술력을 보태서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솔루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쳐서 로봇 쪽도 같이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봇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서서 휴머노이드 상용화 경쟁 확대와 관련한 기사도 봤습니다. 오늘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일부 로봇주는 꽤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로봇 2025년 주도주 가능할까요? 로봇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좀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프트웨어랑 사실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연초에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로봇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순환매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큰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딥시크 관련돼서 모멘텀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 게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비싼 하드웨어만 가지고 고성능 소프트웨어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비싼 칩을 쓰지 않고도 이제 효율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국내 기업도 경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벼볼 수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로봇에도 이제 로봇도 따지고 보면 온디바이스 AI로 우리가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는 좀 기능면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면서 효율성이 늘어나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좀 순환적으로 같이 이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탑픽으로 가지고 오거나 혹은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로봇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깊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좀 장이 힘들게 되면은 반짝이는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제 또 마귀상어가 나왔습니다. 네. 대왕고래에 이어서 마귀상어가 나왔고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를 포함해서 20%, 10%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손이 좀 갈까 말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대왕고래에 대해서 이제 마귀상어라는 테마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도 이제 원유를 또 시추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랐고 특히나 뭐 피팅이라든지 밸브 쪽에서 이제 강한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잘 올랐던 것들을 보면은 화성밸브가 한 8% 정도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게 항상 좀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조금 걱정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기대감은 이미 나왔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보통 소요가 됐었잖아요. 예. 기존의 대왕거래도 마찬가지였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천천히 분할 매도를 준비하시면서 수익을 빠르게 좀 챙기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일단은 단기 수익 확보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내일장 여신과 관련한 질문들을 좀 두 분께 드려봤고요. 이제는 오늘장을 지켜봤던 투자자들의 의견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자의 의견부터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우리나라에 관세 붙은 것도 아닌데 너무하네 진짜. 오늘 우리 증시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중국까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국가들이 또 관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에 이 공장이 많고 중국 수출도 많기 때문에 우려 커지는데요. 언제쯤 우리 증시 다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재부가 또 외환 보유고로 환율 방어하려고 할 텐데 세금에 대한 우려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관세 우려의 비상계엄 사태 수준이었던 1,470원 위로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장중에 8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니까요. 앞으로 환율 추이에 대한 영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재용 무죄 뜨면 뭐하냐. 목표 주가는 내려가고 개미만 계속 사는데 이 2심까지 무죄가 나왔는데 외국인 여전히 차갑습니다. 6개월째 23조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6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만큼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더 많은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래가 잠잠하니 이번에는 상한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왔습니다. 울릉분지에도 51억 배럴 넣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관세 때리면 가만히 있겠냐고 또 히토류도 보복하지. 역시나 그랬듯 다시금 히토류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주도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관련주 계속 봐야 할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픈 AI가 왜 카카오랑 동맹,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라. 이제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자체 칩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의견이 아직 우리나라에 관세가 붙은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3%대 낙폭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위기로만 보면은 미국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우리는 또 수출을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우리가 이 시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관세가 지금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온 거는 사실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으로 일단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권의 영향은 아직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반응은 우리 쪽으로 이제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것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세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리스크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리스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우리가 변동성에서 좀 더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도 좀 그나마 버틸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또 좋아하는 섹터들이 또 있고 밀려고 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일단 협력에 따른 어떤 수주, 지속적인 확대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조선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어서 뭐 기계에 관련된 섹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주를 더 따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더 여러분들의 변동성을 좀 피할 수 있는 회피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이나 그를 포함한 요즘에 최근에 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비중을 조절한다? 이거 지금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이 지속성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일단은 사실 지금 뭐 조선주를 예로 들자면은 사실 오늘 다 오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 급락장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여기에 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일단은 투심이 좀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도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들로 잠시 교체 매매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조선주 내에서도 뭐 조선 기자재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실적만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 잡기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전 텐베거에서 다른 매니저분들과 소개해드렸던 조선주들 중에 사실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제가 잠시 후에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무래도 뭐 원달러 환율 혹은 뭐 외국인 수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또 1,470원대까지 오르면서 1,500원을 다시 한번 좀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앞서서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느 정도 일부 포트 비중을 좀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대응 전략을 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같은 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좀 매도세를 주력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게 기관도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예. 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좀 안 좋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게 기관은 그나마 좀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선물까지도 매도를 하면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하락에 대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하드웨어 쪽, 그동안 이제 증시를 이끌었던 AI 인프라라든지 AI 하드웨어 이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나마 소프트웨어는 버텨주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고 시가총액이 좀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패닉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여진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환율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또 매도세가 이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종목들,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아니라 이제 환손실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도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미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복 관세에 계속해서
대응을 계속 하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도 그렇고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샘 올트먼이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내일 비공개 워크숍을 연다고 하죠. 뭐 최대 수혜주가 카카오가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방안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딥시크 때문에 너무 지금 반도체 쪽,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 강한 충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가장 뭐 전 세계에서 지금 AI를 선도하고 있는 이 샘 올트먼이 직접 방한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투심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나 올라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 CEO가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함께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의 어떤 다음 차세대 AI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보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일단 계속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수급을 보면 좀 그런데 예. 오늘 사실 2월 3일이잖아요. 3일 예. 이제 가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지금 세 번째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지만 4위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네 번째 종목이 PSK 홀딩스였고요. 그다음이 ISC,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다수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저가권은 너무나 빠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조금씩 분할로 담아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금 HBM이라든지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이라면 신규 적금도 이제는 조금씩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내일 또 이 이슈 때문에 샘 올트먼 방문 때문에 또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치솟는 종목이 있으면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앞서서 이제 마귀상어 얘기도 했습니다만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압박할 때마다 늘 중국이 카드로 꺼냈던 건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흐름인데 이쪽을 우리가 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시세를 좀 챙겨야 된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또 히토류에 대한 모멘텀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일단 흐름을 지켜보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영역이고 신규 진입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게 히토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협상 카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히토류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히토류 대체제를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 이제 대체제가 또 사용이 안 될지도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발적인 상승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에 이미 늦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을지가 궁금해지는데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AI를 달고 있는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마음 AI 그리고 셀바스 AI. 어떤 이유에선지 오늘 두 주가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마음 AI부터 들어볼까요? 네,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능면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고 고가형 칩을 쓰지 않더라도 효율성 높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더 잘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패러다임을 바꾸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온디바이스 같이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 가전제품에도 고가형 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기능면이 더욱더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온디바이스 AI가 좀 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랑 같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협력을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시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S에 대한 CS에서 발표한 기능을 보시게 되면은 홈 AI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홈 AI에 대한 이제 도입이 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직은 이제 데모 버전이긴 하지만 집에서 이제 커피를 끓여줘, 집이 좀 추우니까 온도를 올려줘 이렇게 말만 하더라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할 수 있는 홈 AI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학회를 통해서도 이제 논문상을 수상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마음 AI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딥시크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과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의 기대감 이게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를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마음 AI는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오늘 일단 3.5%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면 셀바스 AI는 오후장에서 급 반등을 하면서 7%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AI 이 의료 사업 관련된 기업들 중에 국내 최초로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쌓았던 회사입니다. 거의 뭐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영상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필기 인식 이런 다양한 분야를 계속적으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HCI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의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뭐 영상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영역 쪽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던 이유가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내일 방한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 챗GPT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게 바로 이 셀바스 AI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항상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 쪽에 어떤 AI 적용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이 헬스케어 분야 쪽에서의 성장에서 낙수 효과를 실제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AI 헬스케어 산업이요 지금 의료 쪽에서도 일부만이 아니라 전 주기에서 이제 AI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과 시스템을 지금 개발한 게 바로 이 셀바스 AI이기 때문에 이 AI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 병원이라든지 기타 대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장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작년 이제 중반 때쯤에도 이제 삼성 이 병원과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추가적인 지금 의료 AI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존에는 영상학과에서만 사용이 됐다면 이제 외래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아주대병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업들과도 지금 병원들과도 합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의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다. 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일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도 있고 지금 관련된 동종업계 내에서는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명에 모두 AI가 달린 두 종목을 두 분이 꼽아와 주셨는데요.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마음 AI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엽질 코난이나 솔트는 잘만 가는데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31일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 오늘 하락세를 보였죠. 비슷한 관련주인 솔트록스는 잘만 가고 있는데 아쉽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음 AI 딥시크 기반 온프레미스 LNM 출시할 것이라는 오늘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네요. 이평선 전배열됐으니 시간만 걸릴 뿐 결국 3만 원대로 돌아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3만 원 선이 붕괴가 된 이후 올해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어서 더 많은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퀄컴, 엔비디아랑 자율주행 협력 중인 거 보면 기술력은 있는데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퀄컴과 엔비디아, 아마존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하고 있죠. 또한 CES 2025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기관 손잡고 대량으로 돌아와서 기대했는데 오늘은 0이라는 의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1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죠. 과연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을지 좀 더 추이를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요. 상장하고 계속 적자인 기업을 누가 진득하니 오래 담아두고 있겠냐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 상장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아쉽다라는 의견이고요. 더 많은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라면서 이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죠. 이 부분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셀바스 AI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볼게요. 오늘은 샘 올트머니 살렸네 사랑해요 샘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샘 올트머니 방한할 예정이죠.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단말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음성 조작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자 오늘 오후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셀비노트 법무부 채택 원조의 힘을 보여다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AI 음성 기록 서비스 셀비노트가 이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까지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었죠. 이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로보티즈와 협력하던 것 뭐 소식이 없네. 최근 로봇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로보티즈와 협력을 했지만 이 관련해서 별다른 소식이 없어 아쉽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머스크가 AI 의료진단 밀어줄 테니 메디아나도 같이 가야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셀바스 A가 이 메디아나를 인수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국내 유일의 돈 버는 의료 AI 셀비 메디보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모든 진료에 적용하기로 대하면서 이 수에 대한 기대감 올라와 있습니다. AI 교과서는 결국 시기상조 에잉 아쉽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선정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 교과서에서 이 교육 자료로 격화되면서 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언제까지 박스에 갇혀 있을지 왜 매번 15,000원 찍으면 쪼르르 내려올까라는 아쉬움이 올라와 있습니다. 15,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더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마음 AI 관련해서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나 말씀해 주신 것도 포함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주가 왜 이렇게 안 가냐 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해주고 계신데, 뭐 그래도 써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마음의 근데 또 시장 대비해서 제가 한 15,000 밑에부터 좀 말씀드렸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잘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이제 많이 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 대비 이 정도 흐름이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음 AI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제 10일, 20일 나눠서 이제 행사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7만 주 정도고 이제 위 전환 청구에 대한 잔액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76만 주 정도가 더 상장할 예정입니다. 훨씬 많죠. 그래서 오버행 리스크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그러면은 그 주가를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를 또 많이 끌고 올라가면서 더 많이 올려야지만 기대 중기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 청구 때문에 하락을 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전환 청구를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비가 발행되고 전환 청구가 되는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난 뒤에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전환 청구조차 되지 않은 그런 매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벌써 크게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마음 AI를 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2025년 1분기에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지금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분석일 텐데 네. 한번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도 제시 주시죠. 네, 지금 차트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또 기회비용 자체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긴 조정이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들어갔던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은 이 자금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거래량으로 이제 좀 대량의 거래량 한 500만 주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이제 세울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된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추세를 강하게 이탈하는 19,000원대 라인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관리한다 차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000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셀바스 AI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매번 15,000원 찍으면 또 흘러내리냐. 이번에는 좀 뚫고 올라가 줘라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14,490원이기 때문에 거의 부근까지 왔거든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사실 근데 그 전에 이제 11월 달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15,000원 선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서 내려온 거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9,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1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50% 이상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지. 일단은 지금은 하지만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샘 올트먼 CEO의 방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상단까지 그렇게 큰 매물 저항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아주 나쁘지 않은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드디어 지금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하락세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장기 이평선을 뚫어줬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200일선 뚫고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일단 이번에는 15,000원 선 계속 못 뚫었던 이 선을 한번 상향 돌파하는 데까지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5,000원 뚫고 어디까지 갑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약간의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매물 저항을 고려했을 때는 18,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룸을 좀 열어놔도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스 AI의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8,000원, 12,000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